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비 승무원들의 멘토, 항공과 입시 준비생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저희가 합격자 인터뷰를 인하공전 한서대 이렇게 지금까지 촬영해서 업로드를 했는데요. 지금부터는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리고 가고 싶어하는 그리고 생각보다 입학하기 힘든 메이저 항공과에 입학한 선배님들과의 인터뷰도 계속해서 릴레이식으로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하공전 다음으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교 중 하나죠. 연성대학교 항공서비스과에 합격한 선배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테디쌤의 수업을 듣고 연성대학교 항공서비스과에 입학할 수 있게 된 학생입니다. 이 친구는 이제 뭐 재수생, 반수생은 아니고요. 현역으로 들어간 친구입니다. 그러면 일단 가장 먼저 테디쌤의 수업을 선택하게 된 이유, 그리고 그전에는 좀 어떻게 준비해 왔는지 한번 편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연히 같이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를 통해 테디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에 특강을 직접 신청해 한번 들었었는데 저는 이전에도 학원을 2번이나 바꿨기 때문에 학원에 대한 신뢰가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테디쌤의 특강을 듣고 난 후 내가 준비했던 것들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선생님의 수업을 꼭 듣고 말겠다는 목표가 생겼습니다. 이전 학원에서는 그냥 정말 기본 답변이나 비행기 내부 특정 용어 등을 배우면서 뭔가 마음속으로도 계속 조급함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다른 애들도 이렇게 준비하는 걸까?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고 친구들 만나러 학원에 나가는 느낌이 가장 컸습니다. 이전에는 정말 이미지 하나에만 집중하면서 정작 중요한 답변의 진정성, 보이스 등에는 신경을 많이 쓰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처음 만났을 때 사실 이미지는 꽤 좋은 편이거든요. 키도 크고, 키 얼마죠? 저는 170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모델 같은 느낌이기도 해요. 그리고 들어갈 때 몸무게는 어느 정도로 들어갔습니까? 저는 최대한 빼고 들어간다고 생각해서 51kg까지 뺐던 것 같습니다. 그건 뭐 할 수 있는 최선이죠. 그래서 이미지도 외적인 부분들도 사실 꽤 괜찮은 친구였는데 지금 이제 목소리가 굉장히 좀 차분한 편인데 원래 성격은 되게 밝아요, 그렇죠? 맞아요. MBTI가 어떻게 되죠? 저 ENFP랑 ESFP랑 같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되게 밝고 사실 같이 있으면 되게 기분 좋은 친구인데 이게 면접에서는 사실 좀 진정성이나 좀 이런 진중한 부분에서는 장난스러워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이 되게 많이 좀 지도했었는데 이 친구가 그 부분이 저희가 입시를 거의 앞두고 나서 되게 많이 바뀌었었고 그리고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제 저희가 최종평가 때 그 케이크하고 막 했을 때 마지막으로 했을 때 굉장히 잘해서 그때 제가 처음으로 칭찬을 했던 맞아요. 되게 진정성 있게 칭찬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인지 결국에는 이렇게 또 좋은 학교에 입학하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학원을 2번 다녔다고 했는데 그 전에 네. 몇 학년 때부터 다녔죠? 저는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에 처음 학원을 등록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쌤 만나기 전에 이미 돈을 한 300만 원은 넘게 쓰고 왔겠네요? 아니, 한 500만 원? 500만 네, 그 정도. 아이고 어머니 네. 항공과 입시하는 딸을 키우는 게 쉽지가 않네요, 그렇죠? 저는 선생님 수업 들으려고 제가 직접 돈을 모아서 맞아, 학원비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 이 친구가 아르바이트 하면서 되게 힘들어서 처음에 숙제를 좀 잘 못해서 혼냈단 말이에요. 난 모르지. 맞아요. 왜 숙제를 제대로 안 하냐고 막 울먹울먹 하면서 엄마한테 말을 안 하고 한다라고 했을 때 되게 그때 이 친구가 항상 밝기만 해서 솔직히 그냥 이렇게 즐겁게 준비하는 친구인 줄 알았는데 지금 저도 방금 들으니까 리마인드가 되었는데 특강 듣고 본인이 듣고 싶어서 카톡으로 보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맞아요. 수업료 만들어 오겠다. 그래서 그때 참 농담반 진담반이라 생각했는데 대단하고 결국에는 뭐 결과가 좋으니까 저도 기분이 너무 좋네요. 엄마는 아직도 모르십니다. 아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수업을 하면서 네. 이제 가장 집중했던 거 저희가 이미 7월인가 만났죠? 7월 8월? 네, 맞습니다. 되게 더울 때 만났는데 이미 이제 3달 정도밖에 안 남았던 시점이에요. 근데 이미 이제 새로운 걸 모든 걸 갈아엎어야 되는 상황이었고 그때 저는 굉장히 무서운 테디쌤이었고 맞아요. 왜냐면 3개월 남았으면 이게 제가 끝까지 어쨌든 데리고 가야 되니까 뭔가 이 틈을 줘서는 안 되거든요. 시간이 맞아요. 넉넉치 않아서 어떤 부분에 가장 집중했고 어떤 부분이 가장 도움이 되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업을 들으면서 답변의 구체성과 보이스 그리고 답변을 말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미소를 짓는 것 이렇게 3가지에 가장 집중했고 저는 스튜디오 테디에 다니면서 답변의 구체성에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인하공전 답변은 뭐 짧게 해라 이런 말들이 많죠. 맞아요. 짧게 해야 되는 게 맞긴 해요. 근데 짧게가 아니라 간결하게, 그러니까 장황하지 않게. 그래서 저희는 아마 유튜브 그리고 인스타그램 릴스도 올라왔을 텐데 제가 올렸거든요.
인하공전은 맥시멈 3문장, 그리고 4년제는 맥시멈 4문장. 근데 이제 인하공전 같은 경우에는 3문장을 만들지만 첫 문장에 임팩트를 많이 줘서 짧게 해라, 한 문장 해라고 하면 첫 문장만 말하면 되고, 좀 짧게 해주세요라고 하면 첫 번째 문장 하면서 두 번째에서 세 번째로 자연스럽게 마무리, 그리고 그냥 해라고 하면 세 문장 다 이야기하면 되거든요. 합격자 인터뷰 보시면 아시겠지만 4문장 이야기한 친구들도 다 합격을 했어요. 4년제 답변 기준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잘 전달하고 얼마나 진정성이 느껴지냐라는 게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내용 없는 그런 짧기만 한 바보 같은 답변을 만들지 않았으면 합니다. 그럼 답변 만들 때 좀 어떤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저는 구체적으로 날짜나 시간, 그리고 내가 진짜 내 이야기를 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거짓은 좀 뺐던 것 같습니다. 최대한 실체가 있는 걸로 답변을 했다. 자, 그럼 이어서 이제 수업하면서 가장 도움됐던 거 한번 상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보이스와 구체성 있는 답변을 만드는 것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사실 이전에 다니던 학원에서는 보이스 피드백을 많이 안 해주셔서 제 목소리가 그렇게까지 낮은 줄 몰랐었는데, 마냥 낮기만 한 목소리가 그렇게 좋지 않다는 것을 처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테디쌤과 이든쌤께서 제가 적은 답변을 보시고 어디 부분에 구체성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날짜나 시간이 정확하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연예인 닮은 거 누구 들었다 이렇게 많이 들어봤어요? 저요? 저 선미? 선미. 그러니까 선미도 생각해보면 진짜 닮았네요. 근데 느낌이 여성 블링블링한 느낌보다는 좀 멋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감사합니다. 테토녀에 좀 더 가깝고 조금 더 뭔가 막 공주한 것보다는 되게 멋지게 예쁜, 뭐 윈터 카리나 비교한다면 카리나 이런 느낌인데,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땐 그런 이미지가 좀 강하거나 좀 진한 이미지, 그런 느낌이 드는 친구일수록 목소리가 너무 중저음인 것보다는 조금 밝은 톤으로 했을 때 따뜻함이 나와서 이미지가 중화되거든요. 승무원하면 무섭게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도 키도 크고 요 이미지도 좀 명확한, 좀 진한 이미지 느낌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좀 잘 반영이 되어서 분위기 전환이 되게 많이 되었었습니다. 자, 그리고 면접을 이제 한 달 앞두고는 정말 뭐 밀어붙이기로 열심히 했었는데, 그때 좀 당일까지 어떤 노력을 했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면접을 한 달 앞두고부터는 면접 답변의 키워드를 외우는 것, 그리고 자신감을 키우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는 답변을 완벽하게 외우면 한번 실수했을 때 뒤를 이어나가기가 어려웠던 적이 많아서 답변을 봤을 때 중요한 키워드만 외워두었습니다. 그랬더니 면접에서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듯이 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항공과가 이미지가 좋은 친구들이 많은 만큼 저도 면접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조금은 없어졌던 것 같은데, 저는 면접장 들어가기 전까지 제 옆에 어떤 예쁜 친구가 있더라도 내가 제일 예쁘다, 제일 잘한다 스스로 세뇌하면서 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입학식을 했잖아요. 네. 예쁜 친구들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장원영 닮은 친구가 있더라고요. 진짜요? 네. 키는 어때요? 키 진짜 제가 제일 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연성대 면접 볼 때 제가 제일 컸거든요. 저보다 큰 애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 근데 우리 학생들 중에서는 좀 작은 친구들도 이번에 들어갔거든요. 네, 근데 구도 굽을 크게 신은 것도 있는데 키가 애초에 큰데 굽까지 신으니까 이제 더 커졌다. 그럼 이제 저희가 연성대 면접 당일로 좀 돌아가서요, 그때 좀 받았던 질문, 답변 방향성 이런 게 좀 어땠는지 한번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연성대학교 면접 당시에 첫 번째로는 흥미있게 공부한 외국어 뭔지, 두 번째로는 본인의 장점, 영어 지문은 1번은 1번 읽고 2번은 2번 읽고 이렇게 순서대로 읽었는데, 저는 5번째 지원자여서 5번을 읽었습니다. 저는 답변의 방향성을 면접장에 들어갔을 때 다른 친구가 내 답변을 말하면 그 친구와는 아예 다른 답변을 하자로 방향성을 잡고 들어갔고, 첫 번째 질문부터 이미 앞 지원자 친구들이 일본어, 중국어, 영어 등 제가 말하려고 했던 답변을 다 말해서 아주 잠깐이지만 배웠던 포르투갈어를 말했습니다. 준비하지 않은 답변이라서 조금은 절었던 것 같은데, 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진정성만큼은 담기게 말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에서 장점은, 보통 시작할 때 저는 뭐뭐가 장점입니다 이렇게 시작하고 들어가잖아요. 저는 이런 식으로 진부하게 말을 하기가 싫어가지고 저는 저의 긍정적인 마인드만큼은 가장 자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고, 마지막에는 이제 학과의 학생이 되어 동기들, 선후배님들, 그리고 교수님들까지 웃게 할 수 있는 그런 학생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드렸더니 교수님들께서 엄청 환하게 실체가 있는 이야기. 네, 그러니까 웃어주셨습니다. 다 똑같이 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굉장히 첫 문장에 지금 27학년도 친구들은 더 많이 신경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첫 문장에 많이 집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선배님께서 영어 지문을 읽을 때는 절대 교수님을 보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영어 지문을 읽다가 한번 절었거든요. 근데 그때 영어 지문 이렇게 보면서 교수님한테 입모양으로만 죄송합니다 이러고 다시 읽었더니 이 교육 열심히 시켜뒀던데. 네. 선생님이 잘못해도 괜찮으니까 실수해도 괜찮으니까 한번 죄송하다고 하고 다시 하라고 했는데 피해가지 않는 선에서만 조용하게 죄송합니다 이러고 잘했어. 다시 읽었고 저의 면접 꿀팁은 면접이 끝나고 나올 때 제가 5번 지원자여서 문을 열고 나오잖아요. 그때 면접관 분들 3분 계셨는데 다 90도로 인사를 하고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드리고 나왔고 그리고 연성대학교는 영어 지문을 읽기 때문에 보고 읽는 척을 할 정도로 외우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아. 실제로 면접장에 들어갔을 때 영어 지문 읽는데 누가 CBR을 C땡이라고 읽어가지고 시부랄? 네, 이렇게 읽어가지고 교수님들께서 뭐 이렇게 엄청 적으시는 거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도요 본인이 잘한다 해도 원어민 수준이 아니면 처음 보는 영어 문장을 읽게 되면 긴장하면 다 끊겨요. 흐름이나 이렇게 쉬어야 되는 구간들. 그래서 저는 영어 지문은 달달달 외워서 정말 내 표정이나 이런 부분 말투, 보이스에 집중해서 보는 사람이 흐뭇하게 좀 해주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수해도 괜찮거든요. 근데 그때 어떻게 대처하는지 아까 지금 죄송합니다라고 했던 건 예의 바른 자세, 학생으로서의 모습도 맞지만 서비스인으로서의 태도기도 해요. 지나가다가 툭 쳤어. 선생님 죄송합니다. 이게 기본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액션에 대한 어떤 예절 바른 태도 여러분들 좀 습관화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막 수업할 때도 그냥 가만히 조용히 멀뚱멀뚱한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이 되기보다는 그래도 표정으로 말로 리액션 많이 하려는 거. 이 친구는 리액션 되게 좋은 친구였긴 합니다. 실제로 근데 이제 면접장 들어갔을 때 뭐 연성대 말고도 면접 많이 가봤잖아요. 네. 솔직히 현장에서 면접하는 친구들 실력이나 이런 거 어땠어요? 그냥 모르는 사람들 딱 생각했을 때 솔직하게.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약간 학교마다 들어간 친구가 다르기 때문에 잘하는 실력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그 학원의 쪽 그리고 지방에서 내려오는 친구들은 사투리 많이 쓰는 거 근데 자기가 몰라요. 그치, 자기가 모르고 그리고 옆에서 이제 살짝 옆에 앞을 보고 있어도 옆에가 살짝 보이잖아요. 애들이 경련이 납니다. 진짜 그 네. 정도로? 그러니까 달달달 떨려요. 그래가지고 계속 막 혀기침하고 그건 이제 면접 준비나 이런 실전에 대한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태라서 그래요. 그런 거 같아요. 솔직히 저희는 진짜 무섭게 준비하거든요. 진짜 눈물 많이 났습니다. 선생님이 많이 울리셨습니다. 근데 근데 저를 극복해야 면접에서 이 친구들이 면접장 가면 교수님들이 천사 같아 보이고 맞습니다. 진짜 편하고 진짜. 그쵸? 네. 그냥 동네 아줌마들 같고 네. 그래서 면접관이 무서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무서운 사람은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그런 멘토 선생님이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면접관의 합격 시그널을 좀 받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어때요? 저는 그 당시에 선배님께서 하지 말라는 행동을 하기도 했고 아예 없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왼쪽 맨 끝에 앉으신 남자 교수님께서 눈이 마주쳤을 때 정말 환하게 웃어주시면서 이렇게 끄덕끄덕 해주신 게 지금 와서 합격 시그널이었나 싶었는데 이제 입학신을 보니까 저희과 교수님이셔가지고 그래? 네 제가 가서 교수님 저 기억하시냐 근데 교수님이 그렇지. 너 약간 이러신 게 가장 합격 시그널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그런 태도가 잘못된 게 아니고 뭐 선배님이라고 다 아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교수님을 보지 마세요. 근데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언제 보냐? 시작하기 전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트 전에 한번 교수님 보고 하고 그냥 쭉 읽는 거 그런 건 필요하니까 여러분들 좀 상황들을 잘 판단해 보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되돌아보면 과거로 돌아갔을 때 가장 잘했다라고 생각되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약간 이거는 보이스나 면접 답변 이런 거랑은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저는 이제 다른 친구가 다른 제가 원하는 학교에 붙더라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것이 가장 잘한 것 같습니다. 사실 같은 학원에 다니는 친구더라도 경쟁자이기 때문에 질투하고 친구의 좋은 소식에 기뻐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 실제로 테디쌤 수업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 일지망이었던 그 학교에 붙은 친구들이 그리고 영상통화로 항공과에 재학 중이신 언니들이 모의 면접을 정말 많이 봐줬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시각에서 피드백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저는 가장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 또 테디쌤이랑 이든쌤께서 구체적으로 답변 적어주시는 거 보면서 내가 더 거기서 수정하고 더 잘할 수 있는 걸로 바꾸려고 했던 거 그걸 가장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같은 반에 있었던 친구가 뭐 사실
인하공전 또 가서 많이 뭐 봤죠. 충분히 부러울 수도 있지만 이게 그 실력의 차이라기보다는요. 물론 실력이 정말 출중한 친구들은 되긴 돼요. 근데 출중하다는 건 그냥 좀 뭐 말이 안 되는 선이라 생각하고 그냥 잘하는 친구들 사이에서는 운도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 시간대, 시기, 상황, 교수님의 상태, 앞전조, 그 이전조의 어떤 컨디션, 실력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누가 봐도 괜찮은 수준이 되면 확실한 건 인공, 연성, 부천, 수가, 한여 이 정도 안에는 일단은 거의 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뭐 최초합하고 뭐 이런 것도 나중에 중요하겠지만 끝까지 열심히 하는 게 저는 정말 중요한 것 같다. 그리고 너무 질투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하루라도 빨리 좀 집중하면 좋다 생각하는 거 어떤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아직 시간적 여유가 조금 있는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이라면 꼭 내신을 챙기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아, 그렇지. 테디쌤께서도 정말 많이 언급하신 부분이기도 한데 서비스직인 만큼 이미지도 중요하기도 하지만 성적 반영이 아예 안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내신을 높일 수 있을 때 높여두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러운 미소를 위해서 평소에도 많이 웃는 습관을 기르는 것, 그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소 연습 좀 꿀팁 같은 거 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평소에 광대가 아플 정도로 웃어가지고 웃는 맞아. 거는 사실 걱정은 없긴 했는데 저도 면접장 들어갔을 때 떨리면 경련이 날 때가 있어요. 그때는 더 활짝 웃고 더 많이 보고 이런 게 더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미소 교정기를 끼고 잤습니다. 아, 미소 교정기? 네, 끼고 잤어요. 그거 어디서 사요? 쿠팡에서 살 수 있어요? 쿠팡에서도 살 수 있고 어. 요즘에는 테무나 엄청 아, 저렴하게 그래? 살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미소 교정기 어떤 거 썼었는지 쌤한테 나중에 링크 한 번만 보내주시면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 링크 달아가지고 네. 친구들 구매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궁금한 게 쌤이 이제 이런 너무 이제 미용이나 피부 이런 거 사실 저는 피부 관리 뭐 나름 하진 않지만 좋은 편인데 그래도 이제 승무원 준비하는 입시생 친구들이 뭐 피부 관리, 여드름 관리, 뭐 다이어트 이런 거 할 때 좀 본인이 생각하는 꿀팁, 좋은 아이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도 사실 지금 모자이크해서 보이진 않겠지만 예쁩니다, 피부가 근데. 좀 뒤집어졌는데 사실 저는 피부과를 정말 잘 고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도 입시 준비하면서 엄마 친구분 피부과에 다녔었는데 너무 어린 나이부터 맞아. 40, 50대 분들이 받으시는 프락셀, 레이저 아, 시술이라던가 안 되지. 그런 걸 받으니까 피부 재생이 느리게 되고 차라리 지금 약간 여드름 조금만 올라왔다 하시면은 이소티논이라고 여드름 약 그리고 압출 정도만 받고 재생크림 많이 바르고 그리고 물 많이 마시고 건강한 거 많이 먹고 웬만하면 밀가루는 많이 드시지 마세요. 그치. 네, 이게 염증을 계속 지금도 이소티논을 먹고 있는데 완벽하게 낫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을 때 어리면은 약이나 압출 정도로만 해결하시는 게 이게 이제 결국에는 여드름은 호르몬 문제이기 때문에 저도 뭐 예전에 여드름 되게 많이 났었거든요. 지금 이제 이소티논인데 예전엔 로아큐탄이라는 약이었어요. 근데 좀 비쌌어. 그래서 그걸 한참 먹으면 이제 피부 건조하고 속건조 생기고 맞습니다. 입술 막 트고 맞아요. 하긴 한데 결국에는 여러분들 그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뭔가 시술 이런 것보다는 레이저 이런 것보다는 그냥 화학적인 작용, 그냥 약을 먹는 게 확실히 효과가 있고 그리고 음식으로 조절해서 안에 어떤 이런 순한 이런 부분을 바꾸는 게 더 중요하니까 너무 이런 피부과에 돈 많이 써서 맞습니다. 부모님 힘들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선크림 잘 바르기 선크림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멘탈이 센 편인가요? 약한 편인가요? 저는 사실 테니쌤 학원에 오기 전까지는 멘탈이 진짜 제일 좋았는데 선생님이 좀 현실적으로 많이 얘기를 그쵸. 해주시려고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열심히 하려고 해도 음. 못하는 친구들, 안 하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제 사랑의 매로 이제 이렇게 해주셨는데 멘탈이 낮아진다기보다는 뭔가 조금 서운한 마음? 그런 게 조금 컸던 것 같고 저는 아무래도 멘탈이 그렇게 약한 편은 아니어가지고 그럼 좀 멘탈을 잡기 위해서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거예요. 저의 인생 모토는 1등을 목표로 하되 항상 최악을 염두하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도 인공한사 아니면 나는 죽는다 생각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정말 최악으로는 내가 정말 이상한 대학을 갈 수도 있다.
정신 차리고 해라 이런 걸로 전 푸시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제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어쨌든 막 시간도 없고 부족해서 막 멘탈 힘들고 할 때 좀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요? 저는 가장 효과를 많이 본 게 다이어리 쓰기였는데 제가 지금 6년째 다이어리를 쓰고 있거든요. 고민이나 하루에 힘들었던 거, 저는 학원 갔다 오면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거를 한 줄이라도 적고 잤어요. 다이어리 하루 놓치면은, 저희 과제 하루 놓치면 이게 밀려가지고 한 번에 내야 되고 이런 것처럼 한 줄이라도 쓰고 자자 해서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는데 내일은 어떤 걸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간결하게라도 적었고, 그리고 남들과 비교하지 않는 거. SNS 안 하는 사람 솔직히 없잖아요. 입시하면은 더 좋은 정보 얻고 싶고 더 어떤 애들이 어떻게 준비하는지 알고 싶고 해서 더 많이 보게 된단 말이에요. 릴스나 유튜브 예쁜 친구들 봐도 비교하는 습관 버리고 오히려 그 친구들의 닮고 싶은 부분을 찾아서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20살이 되었는데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에게 선배로서 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어떤 게 있는지 이야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하고 싶은 말 하라고 하면은 진짜 하루가 안 끝날 것 같아가지고 조금 작게 적어왔는데, 저는 어떤 순간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입시를 준비하면서 이 길이 아닌 것 같다고 정말 매일 울었었어요. 막 언니한테도 막 고민 상담하면서. 그치만 그런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처럼 그래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지 않나 싶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주변에 좋은 영향을 주는 친구들 덕에 도움을 많이 받은 것이 지금 와서도 너무너무 고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를 진심으로 응원해주고 잘 되길 원하는 친구를 꼭 옆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조금은 부끄럽지만 입시 기간에 부모님보다 친구에게 의지를 더 많이 했을 정도로 친구들한테 좀 의지를 많이 했었는데, 스튜디오 테디에 다니기 이전에도 친하던 친구와 자주 만나서 고민 상담도 하고 서로 모의 면접도 봐주고 그랬던 것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서로 잘 되고자 노력하는 마음,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로 본인을 잘 가꿀 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본인의 외면뿐만 아니라 내면 또한 다 가꿀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고, 현재 입시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이제 학교 가서 이 친구 좀 성향이 이기 때문에 네. 제가 봤을 때는 저기 엔젤스 막 이런 거 하면서 네. 아마 나중에는 여러분들 올해 면접 볼 때는 선배가 막 도와주는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제 느낌에 네, 하고 싶습니다.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생각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소리 들으면 선배님 하셔도 되고, 그리고 저희가 뭐 이제 한 또 7월이나 6월이나 한번 특강할 텐데, 그때 저희 이번에 합격자가 사실 많았기 때문에 많이들 모시고 할 텐데, 그때 또 좋은 이야기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하죠. 제일 중요한 건 학점이니까 맞습니다. 학점을 꼭 4.0 이상으로 취득하시고 제가 주기적으로 연락해서 확인할 테니까. 음. 저는 이제 학생들에게 연락해서 이제 성적표를 받으려고요, 학기가 끝나면. 그리고 네. 학점이 낮은 친구들은 이제 성인 수업에서 받아주지 않겠다. 아! 저는 졸업하자마자 바로바로 합격시키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네.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이제 3월 되는데 시간 금방이거든요. 그리고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 같으면 빠르게 새로운 좋은 방향을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테디쌤이었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